잘 쉬었죠? 네. 잘 쉬었고. 뭐, 1시간만 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만 더. 1시 반쯤에 마친다고. 네. 됐죠? 네. 네. 힘이 없네요. 그럼 좀 더 할까요? 그 저녁은, 맞죠? 자, 가등기 봅시다. 가등기. 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거 저번에 이거 뒤에 한다고 해가지고 다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줘야 되는 내용이니까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알고 이제 님이가 등기법 보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지금 또 안 편한데, 맞죠? 네. 자, 가등기 가겠습니다. 가등기. 자, 이 가등기는요, 어디를, 또 가등기 타이틀에 몇 페이지 참조해 놓냐면요, 400 적어놓습니다. 422페이지 참조 이렇게 하시면 돼요. 422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예약할 때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내용까지 다 하면은 이제 그때는 그 내용을 안 할 겁니다. 예약할 때. 자, 그러면은 이제 판서 노트는 몇 페이지? 40페이지 그대로 펴놓고, 펴놨죠? 네, 문자 펴놓고 40페이지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갑이 이 부동산이 갖고 있는데 을이 있잖아요. 여기에 물건에 대해서 뭘 해버립니까? 예약을 합니다. 내가 찜한다, 내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예약을 합니다. 얘는 예약하는데 이때 예약할 때 뭡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가등기예요. 그래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에 무슨 얘기를 해놓습니까? 가등기 해놓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가등기된 부동산 또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등기는 왜 가등기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은, 자, 각구는 뭡니까? 소유권의 변동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저당권하고 전세권 어디에서 합니까? 을구. 소유권의 변동사항은 각구. 소유권에 압류할 때는 각구. 소유권에 이전되게 할 때도 각구. 됐어요? 네, 그러면 순위번호 사항란 1번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압으로 되어 있어. 가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압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2번 무슨 등기 한다고요?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합니다. 가등기. 누가 앞으로? 을. 됐어요? 자, 그런데 가등기 되어 있는 부동산도 넘길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병이 딱 되어 있는 거야. 에? 그럼 가등기 하는 이유가 뭐라고? 순위 보존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본등기 하면 어디 합니까? 요 밑에 4번 합니까? 여기 합니까? 그렇지. 그래서 뭡니까?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본등기를 딱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입니다. 가등기 한 날짜가 5월 1일이야. 자, 본등기 한 날짜가 6월 1일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얘도 무슨 부동산에 대해서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치르겠죠? 본등기가. 얘도 소유자죠? 맞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한 개의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맞아요? 그럼 등기관에 딱 등기부를 딱 보니까 어느 게 순위가 빨라? 가등기 빠르잖아. 요 이전 등기 한 날짜가 5월 15일이다 하더라도 순위가 어디 따라간다고? 본등기 할 때 가등기 순위에 따라가거든. 맞아요? 그럼 2번이 빨라? 3번이 빨라? 2번 빠르잖아요. 그 본등기 하면 얘는 어떻게 한다고?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고. 이해됐어요? 한 개의 X 부동산의 소유자가 여러 명, 을과 병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뭡니까? 본등기를 하면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합니다. 됐어요? 자,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고, 두 번째
물권 변동적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언제입니까? 본등기 시. 자, 근데 시험이 어떻게 나옵니까? 가등기 시로 수업한다 옵니까? 있습니까? 물권 변동 시기는 본등기 시입니다. 시기는 언제라고요? 본등기 시. 한번 물어볼게요. 가등기는 뭐 하기 위해서 한다고? 순위 보존이 가등기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가등기가 됐다고 해서 내가 어떤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했잖아. 순위만 보존하기 딱 2번 해놓는 거야. 알겠어요? 본등기 돼야 직거라고 주장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물권 변동적 효력은 언제입니까? 언제 시? 본등기 시.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물권 변동적 효력은 본등기 시인데 옆에다가 소급한다라고 나오면 옵니까? 있습니까? X라. 됐어요?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자,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금 전에 했던 겁니다. 가등기는 추정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등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떠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력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 또 시험의 포인트. 가등기, 이 사람이 가등기 뭡니까? 권리자, 맞나요? 요즘 계약서 썼으니까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설정자. 이건 뭡니까? 가등기 권자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요 가등기 대부동산을 이 앞으로 넘겨보죠. 그러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는 누구한테 하러 가는데 1번이다 2번이다 1번. 자, 병인한테 가서 야 본등기에도 병이 뭐랍니까? 네 눈대 이런단 말이야. 계약 쓴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리고 얘는 무슨 말수 당할 애입니까? 찍말 당하네. 찍말 당하네. 찍말. 무슨 말이죠? 찍말 당하는 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계약서 쓸 때 누구? 가등기 의무자에게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을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원래의 가등기 의무자에게. 원래 누구한테 한다고요? 가등기 의무자에게 합니다. 오케이? 네, 됐어. 자, 그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누구한테 하면 안 된다고? 병인한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무슨 말수 나간다고? 찍말 나갑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에 가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판례입니다. 가등기에 가등기 된다. 이거 등기법에 나옵니다. 여섯 번째. 채권적 청권이한 가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적어놔야 돼요. 돼요. 자, 근데 물권적 청구권이랑 가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물권적, 이것도 적읍시다. 청구권. 가등기는 돼도, 자, 채권적 청구권이랑, 채권적 청구권이랑 가등기는 되는데, 물권적 청구권이랑 가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정지 조건부를 위한 가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X부터 니한테 줄게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미리 뭡니까? 저 부동산 가등기 해놨는 거야. 합격하면 바로 본등기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자, 정지 조건부를 위한 가등기는 되는데 해제 조건부를 위한 가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가등기는 안 돼. 뺏기는 건 안 됩니다. 네, 해제 조건부를 위한 가등기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자, 우리가 이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는데, 자, 본등기 금지 가처분 됩니까? 안 됩니까?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가등기 하는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본등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이 본등기를 못하게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네, 여기서 여기 8번부터 뭐 가등기 요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거 등기법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 판소노트에 해놨습니까? 네, 해놨죠. 자, 그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조금만 더 몇 개만 정리하면, 세네 개만 정리하면은 이제 어디까지? 등기법의 가등기까지 마무리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우리 책은 깨끗합니다. 저번 아내가. 맞아요? 네, 줄거로 가야 되겠지, 또. 자, 그러면 이제 가등기 갑니다. 가등기. 자, 의 한번 봅시다. 의 뭐라 되어 있으냐? 183페이지입니다. 권리 변동의 종국적 효력을 가지고 오는 종국 등기를 할 만한 실체법적,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어렵게 해놨네. 장차 그 요건이 완료될 때까지 본등기를 위해서, 자, 쭉 보세요. 본등기를 위해서 그 순위 보존을 위해, 맞죠? 순위 보존해두기 위해서 이제 효력을 가지는데 이게 뭐라고요? 가등기다. 가등기 예비등기죠. 자, 밑에 가서 이제 요건에서 부동산 물건에, 자, 현관편 해야 돼. 이거 등기법 할 때 배우고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을 위한 가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정지 조건부 됩니까? 안 됩니까? 시기부나 정지 조건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근데 물권적 청구를 위한 가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파소 되나잖아. 물권 청구를 위한 가등기 안 됩니다. 우리가 정지 조건부 위에다가 적어봅시다. 시기부는 됩니까? 안 됩니까? 시기부 위한 가등기 됩니다. 자, 종기부는 됩니까? 안 됩니까? 종기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가등기 할 수가 없어요. 해외 조건하고 비슷합니다. 자, 거기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넘깁니다. 자, 넘기면 2번, 동그라미 2번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질 때는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까지 소급하므로, 자, 순위는 어떻게 한다고? 소급이야. 이걸 또 모르는 사람이 있어. 나 이해가 안 돼요. 자, 보세요. 순위는 뭐라고요? 소급이지. 어떻게 알았어? 이거 좀 안 해, 이제 좀. 쉬시지. 희한하죠. 순위는 뭐예요? 소급입니다. 소급. 쉬시죠. 순위는 소급. 물권 변동적 효력은 본등기. 알죠? 물권 변동 시기는 본등기. 아시겠죠? 모르겠으면 비읍비읍 해야 돼요, 이거는. 무슨 말이죠, 이거? 본등기는 언제? 물권 변동적 효력은 언제입니까? 본등기 시. 물권 변동적 효력은 언제라고요? 비읍 들어가잖아, 본등기 시. 순위는 소급. 2번으로 소급. 아시겠죠? 그 가등기한 이유가 뭐라고?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네, 됐어요. 뭐 희한하게 짜집게 하는데 어떻게든 맞네, 근데.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3번입니다. 본등기 의무자 나와 있습니까? 본등기 의무자. 자, 이건 두 번째 줄부터 줄 거야 됩니다. 이 경우 가등기권자는 가등기 의무자인 전 소유자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제3자 병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 이해됐어요? 네, 그 얘기입니다. 자, 4번입니다. 본등기 후의 효력입니다. 자, 첫 번째 줄. 순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소급이죠. 가등기 순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가등기한 시점이 5일이니까 5일, 1일까지 소급한다는 얘기죠, 순위는. 맞아요? 자, 거기서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자, 그러면 물권 변동적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자,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순위는 소급한다가 되어 있죠? 본등기 순위는 뭐라고? 소급, 시옷. 맞아요? 물권 변동적 효력은, 물권 변동적 효력은 변자 들어가서 비어 본등기 시. 본등기에 대한 물권 변동적 효력은 가등기 시에 소급하는 게 아니라 본등기 시라고요. 물권 변동적 효력은 언제 생긴다고? 본등기 시. 소급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자, 후에 등기는 무슨 말소합니까? 직권 말소한다. 아시겠죠? 왜 그렇다고? 자, 집 한번 보세요. X분사 소유자가 2번, 3번 똑같이 있네. 그럼 어느 게 순위가 빨라? 2번이 빠르죠. 얘는 살려두고 얘는 직권 말소한다고, 등기관이. 한 개의 부동산에 여러 명의 소유자를 둘 수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이해됐어요? 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본등기 전의 효력입니다. 자, 본등기 전의 효력은 다음 페이지 가셔가지고 실체법상 효력 부정돼 있죠? 자, 그래서 1번에
순위 보존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 실제법적 권리를 가진다 안 가진다? 안 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자, 뭘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가등기만으로 물권 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답니다. 됐나요? 됐고. 자, 그다음에 가등기의 말소 회복 등기의 의무도 나오는데 이것까지 하면은 이거는 등기법 내용이야. 우리 시험 나온 적이 없어. 근데 이거는 말소 회복 등기 할 때는요, 두 번째 주만 줄 끊으세요. 자, 원래 누구 됩니까? 가등기 말소 당시에 누굴 상대로 한다고?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고. 그것만 줄 꺼놓고 이것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에 대해서는 가등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은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는데 등기법은 공부를 배우니까 그때 가서 배우면 되고. 자, 됐고요. 밑에 6번에 가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타이틀에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두 번째 주까지 주고 싶네. 경영할 수가 있답니다. 됐어요? 아,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게 이제 가등기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여러분이 있잖아요. 경매를 하거나 부동산을 살 때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여러분은 찍말 당할 놈이야. 그러면 넘어가면 안 되죠. 분이 되는 거야. 또 이해 안 되는 거네. 가등기 된 부동산을 여러분이 사면 무슨 말소 당한 사람이다? 찍말 당한 사람이야. 찍말. 그냥 찍고 말소 당한다고 여러분이. 그래서 경매나 부동산의 원칙에서 가등기 되어 있는 부동산은 사람 마라. 안 사는 게 원칙이라고요. 아시죠? 그러면 만일에 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가등기 권리자를 알아가지고 찾아가서 돈을 좀 질러주고 내가 살게 이렇게 살게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아시겠죠?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나중에.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 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그랬어요. 부동산에 내 부동산 니 가져가 사용해. 자, 뭐 해놓습니까? 가등기를 딱 해놓는 거야. 근데 며느리가 좀 잘못한다 어떻게 합니까? 본등기 즉 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 아들이 뭡니까? 은행 가서 대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뭐가 돼 있기 때문에? 가등기. 그래서 은행 가서 대출 주세요 딱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등기 말소하고 오세요 합니다. 은행 직원이. 아시겠죠? 네. 왜냐? 대출했다가 중간 처분 등기 지는 못 된다고 전화 건다. 찍말 당합니다.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한다. 아파트 주대. 어떻게 합니까? 가등기 해놨다가 말 안 들으면 뭐합니까? 본등기 가져와 보고. 그 대출 받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나중에 쓰세요. 아시겠죠? 근데 이 안에도 막 쓰더라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 아시겠죠? 네, 이때 쓰는 겁니다. 가등기 되어 있는 부동산은 자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처분하거나 대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나와서 하니까 찍말 당하니까.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됐죠? 그러면 지금 가등기 문제를 풀면은 맞추겠죠? 가등기 문제가 없네, 근데. 없네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가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까지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넘기시고. 자, 우리가 이제 뒤에 422페이지인가 그때 예약한다 그랬잖아요. 예약. 400. 여기 이제 같은 내용이니까 422페이지 한번 보세요. 매매의 예약돼 있죠. 자, 예약 한번 같이 정리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게 뭐라고요? 예약입니다. 그래서 밑에 예약의 중에는 한 사람만 의무를 지는 거 편무예약이 있고 양쪽 다 의무를 지는 게 상방예약입니다. 근데 예약 완결권 행사를 하는데 한 사람만 하는 게 일방예약이고 둘 다 하면은 쌍방예약이라 합니다.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 민법은 뭐가 원칙이다? 일방예약이 원칙입니다. 옆에 페이지 갑니다. 그래서 매매의 무슨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일방예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항 한번 볼게요.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 자, 우리 판서 노트에 되어 있죠? 40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예약 완결권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 있어 그것을 양도 대비할 수도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판서 노트 받고 이제 법 좀 다시 볼게요. 2항 갑니다. 전항의 의사표시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예약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의 여부를 확답을 상대방이 말할 수 있습니까? 체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 예약자가 상당기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할 때 그 효력을 잃는다. 자, 이것도 이제 똑같아요. 우리가 협의 묵건대리 할 때 추인협의 확답을 최고인데 답을 안 주면은 추인 거절로 본다. 효력이 없다. 이것도 할까 말까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예요? 효력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끝날 때까지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라고요? 거절로 본다.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 확률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집합건물법 가면 재건축 참가 여부에서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참가 거절로 본다. 됐어요?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라고요? 거절.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네요. 자, 이제 그런 지문들이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이 이제 위에 법조문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 한번 보시면 되고, 밑에서 양갈로 4번 예약 완결권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무슨 권입니까? 형성권이고 양도 상속성이 있답니다.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행사에 당사자 나와 있죠. 원래 누구한테 한다고요? 원래 계약?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얘가 이제 예약 뭐라고요? 권리자. 그럼 이 사람은 예약 의무자랍니다. 됐죠? 원래 누구한테 한다고? 예약 의무자에게 해야 되지 제3자에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완결권 행사도. 됐습니까? 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매매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예약 완결권을 예약 완결권은 의무자인 사람에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등기 청구할 수 있고, 본등기 후에 부동산을 양수인의 등기는 무슨 말을 한다고? 저기 해놨네. 직만 한다고. 맞죠? 예약돼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예약 의무자에게 해야 되잖아. 갑인테. 그래서 제3자 병인테 넘어갔다. 병은 무슨 말을 한다고요? 직만 해야 된다고요. 똑같죠, 내용이?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입니다. 행사의 효과.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은 본계약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한단 말이에요. 무슨 권이니까? 형성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가서 존속기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법조문 내용입니다. 자, 완결 여부에 완결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확답을 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형성권이니까 몇 년의 제척기간 걸립니까? 10년. 자, 우리 판소 노트의 형성권에 몇 년? 10년의 제척기간 적어놓으시고 법원의 직권 고려 사항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가면은 이제 판례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리고 직권 고려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직권 고려 사항이다.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에 가서 다시 앞으로 와서 그러면 매매의 예약은 또 가등기 몇 페이지였습니까? 가등기 아까 몇 페이지였어요? 183. 183페이지 맞아요? 자, 183페이지 참조해 놓으시면 돼요. 183페이지에서는 422페이지 참조해가지고 뒤에 이거 할 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 뿐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가등기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6페이지 가서 동산 물건의 변동 나옵니까?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내용을 이제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판소노트 38페이지 보면은 무슨 변동이 됐습니까? 물권 변동 나옵니다. 무슨 변동 나온다고? 물권 변동 나오는데 이 물권 변동에서는 부동산의 물권 변동 이때까지 배웠습니다. 186조 부동산의 득실 변경은 뭐해야?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예외가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긴다. 했었죠? 그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무조건 시험 나올 수 있다. 반드시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 뒤에 이제 뭐가 나왔어요? 중간생략 등기, 그 다음에 추정력, 가등기까지 배웠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권 변동에서 시험에 나오는 파트가 네 가지 파트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까 했죠? 186조, 187조. 알겠죠? 그게 6번 나왔다고 시험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중간생략 등기.
중에서 4번 나왔다 그러잖아요. 3번은 단독 문제 나오고 1번은 지문 나왔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중간생 할게. 그 다음에 추정경. 그 다음에 가등기. 나머지는 버려. 아시겠죠? 그런데 또 한 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무효등기 유형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무효등기 유형할 수가 있는데 이해관계인 제3자가 없어야 된다. 이 지문은 등기법에 나와요, 시험에. 자, 그런데 표제부 유형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것도 등기법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거만 정리하면 끝이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은 그 5가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했죠, 지금? 그거만 정리하시고 끝.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한다고 이제 동산 가는 거예요. 자, 물권에는 부동산이 있고 뭐가 있다? 동산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동산 이제 보는 거예요. 동산. 자, 동산에서는요,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뭐였습니까? 등기였잖아. 여기서는 뭡니까? 인도. 점유 인도입니다. 인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188조부터 쭉 나옵니다. 190조까지. 아시겠죠? 그런 내용들 이제 배운다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186페이지. 동산 물권의 변동. 갑자기 딱 나오니까, 이때까지 뭘 배웠다고? 부동산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동산 배운다고. 아시겠죠? 자, 그 개념을 잡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서설에 보시면요, 2번째 줄 보시면 동산 물권 변동은 권리자로부터 취득과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으로 나눠진다. 자, 우리 판서도 38페이지 보니까 인도해가지고 밑에 보니까 권리자로부터 취득이 있고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이 있는데 그걸 뭘 한다고요? 선의취득을 한다고. 판서도 38페이지 이랬어요? 네, 됐어. 그래서 이제 인도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 방법. 자, 우리 시험에 나온다? 안 나와요. 개념만 이해하면 돼. 자, 첫 번째가 무슨 인도입니까? 현실 인도. 그 다음에 간이 인도. 그 다음에 점유 개정.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자,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있다. 됐어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와요. 근데 개념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인도 내가 갖고 있는 동산을 넘기는 게 현실인도야. 아시겠죠? 간이인도는 뭔데요? 내가 갖고 있는 동산을 이미 넘겨놓고 자, 너해라는 의사표시로 누게 되는 겁니까? 읊게 되는 거야. 간이인도. 쉽게 넘기는 방법. 점유개정은 뭔데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넘겼다가 소유권을 넘겼다가 어린 때 넘겼다가 다시 임차해서 빌려서 얘가 계속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점유개정이야. 그럼 점유개정에는 의미는 뭐냐면은 원래 이 사람 거였잖아. 근데 자주점유 소유사 가지고 했는데 소유권 넘겼죠? 그거 다시 빌렸잖아. 뭐로 바뀝니까? 타주로 바뀐다. 자, 점유가 고쳐졌다. 점유개정.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의미가 점유개정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네, 점유개정.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게 어떤 거냐? 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어떤 건지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제3자에게 이 자전거를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3시간 빌려줘서 3시간 뒤에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누구한테 넘기면? 을인한테 넘기면 을이 자전거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 아시죠? 자, 갑이 병에게 목적물을 빌려줘가지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 이걸 넘겨버리면 얘가 동산에 자전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뭐라고요? 양도다. 아시겠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다. 시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왜 하는데? 책에 있으니까 하지. 잠도 오고 힘들죠? 네,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요. 자, 그래서 이제 186페이지 현실인도 나옵니까? 188조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고 밑에 188조 2항인데 간이인도 있어요. 양수인이 을입니다. 양수인 을이 이미 동산을 말 때는 점유할 때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자, 점유계정 갑니다. 옆에 189조.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할 때는, 넘겼다가 다시 점유를 계속할 때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점유가 자주해서 뭐로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타주 바뀐다는 얘기지. 이게 점유 계정입니다. 맞죠? 자, 그럽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나옵니다. 점유 계정이나 소유권이 있으면 종전의 자주가 타주로 바뀌면 바뀐다 돼 있죠? 그런 내용이 이게 이제 점유 계정의 내용이고, 자, 목적물 반환 청구는 양도입니다. 자,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한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자 보세요. 이 제3자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넘김으로써, 반환 청구권을 넘김으로써 얘가 소유권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동산을 인도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그래서 인도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가지. 현실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계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면 돼. 188페이지 명인 방법은 아까 했었죠, 이거? 네, 그거 나머지 보시면 되고. 넘기면 돼요. 물건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소멸로 갑니다. 소멸로 갑니다. 선의취득이 빠졌네요. 맞죠? 선의취득 뒤쪽에 있나 보네. 자, 일단은 물건에 소멸로 갑니다. 자, 물건에 소멸. 자, 이제 물건이 소멸하려면 5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적물이 뭐 됐을 때? 멸실됐을 때. 찾습니까? 상품백화점.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 권리가 없어지죠? 자, 그 다음에 소멸시 완성. 소멸시 하니까 생각나는 게 용인 물건은 몇 년간 행사하자면은 20년간 행사하자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잖아. 뭐 필요 없이 소멸합니까?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합니다. 자, 물건을 포기할 수도 있죠. 자, 두 번째 줄 것이고, 소유권이나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제한 물건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공용징수 아까 배웠죠? 공용 쓰기 위해서 징수해 갔다. 그럼 거기 있던 각주의 권리는 다 소멸이죠. 그래서 공용징수를 하게 되면은 그 위에 있던 권리들 다 소멸하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그 목적물 위에 존재했던 권리는 모두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혼동 들어갑니다. 혼동이 뭡니까? 우리가 아까 전세권자가 뭘 취득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혼동으로 소멸한다. 자, 이제 혼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혼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상태가 혼동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상태가 혼동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혼동 딱 정리하고 마치면 되겠네요. 혼동. 자, 혼동 이제 중요합니다. 혼동은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또 3번 나오고 한 번은 지문 나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야. 혼동. 자, 혼동을 시험에 잘 내는 이유가 여러분이 혼동을 잘합니까? 안 합니까? 혼동 한두 개가 엄청나게 있는데 혼동도 특히 잘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시험에 잘 낸다. 자, 판서 노트 필기 노트 몇 페이지입니까? 42페이지 딱 피면 됩니다. 42. 혼동 나옵니까? 혼동 갑니다. 혼동. 자, 그러면은 이게 191조의 내용인데 1항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2년 전세를 냈습니다. 얘가 전세권자. 자, 집주인을 전세권 뭐랍니까? 설정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2년 계약 기간이 뭐 했다고요? 끝났습니다. 2년 기간이 끝났어. 자, 그래서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전세금 내달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다. 못 내준다. 그래서 전세가 들어와야지 내준다. 이랬더만은 얘가 그럼 겸해 넣는다 이러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네 가져가라 그냥. 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뭐를 취득했어요? 소유권 취득하면은 이 전세권으로서 이 목적물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됐으니까. 오케이? 그래 되죠. 그러면 이때 뭡니까? 이 전세권을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을 한다. 이게 191조의 1항입니다. 자, 법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191페이지에 191조 있죠? 됐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191조.
이랑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 이 다른 물건이 무슨 물건이다? 제한 물건. 그럼 여기 이제 전세권, 지상권 이런 애들입니다. 자, 임차권 이런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됐을 때는 다른 물건, 제한 물건을 뭐 한다? 소멸을 한다. 됐어요? 자, 그래서 밑에 예컨대 갑의 토지에 지상권을 가진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아까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면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혼동으로 만다 그랬어요. 소멸한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191조에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전세권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지상권자도 소유권을 받으면 이 제한 물건은 혼동으로 뭡니까? 소멸한다고 배웠죠? 맞죠?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원칙이고 예외 첫 번째 겁니다. 여기 첫 번째.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을이 전세를 설정했습니다. 또 지상권을 설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했다. 토지를 배웠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이 이제 알겠지만 은행 가면 전세자금 대출도 들어봤습니까? 네. 아, 전세자금 대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제3자입니다. 제3자인데 이거 저당권자로 합시다.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자. 저당권자가 누구야? 은행이죠. 네. 그래서 이게 목적이 딱 됐습니다. 제3자 권리에 뭐가 됐습니까? 목적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자, 그러면 예로부터 이 소유권을 가지고 와도 이 권리들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얘 소멸하면요 은행 돈 날라갑니다. 그럼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됐을 때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도록 만들어놨다고. 누구 보호를 위해서? 은행 보호를, 저당권자 보호를 위해서. 아시겠죠? 네. 이해됐어요? 네. 왜 그런지 알겠죠? 이런 게 없으면 은행 대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을 가져와도 이 제한 물건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제 조건이 제3자 권리에 뭐가 됐을 때 얘들이 목적이 됐을 때 소유권 가져왔을 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해요. 무슨 말이죠? 자, 그런데 제3자 권리에 목적이 안 됐을 때는 얘들이 가져오면 무조건 소멸이라고 해요. 알겠죠? 이게 191조 1항의 내용입니다. 자,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예외에서 기업번 있죠, 기업번. 을이 갑의 토지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상권이 병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소유권을 가져와도 을의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 이제 예외 두 번째입니다. 예외 두 번째인데, 자, 이 예외 두 번째로 갑니다. 자, 예외 두 번째. 요 두 번째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합시다. 2항부터 합시다. 2항. 191조의 2항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을이 전세권자고 지상권자야. 자, 그런데 저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랬죠? 이렇게 됩니다. 병이 저당권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권리가 뭐 됐으면 지금 목적이 돼 있잖아. 목적이 된 권리를 가져온 거야. 뭘 가져왔다고? 저당권자가 전세권을 가져왔고 지상권을 가져왔다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한다.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요 제3자 권리 목적이 됐을 때는 소유권 가져오면 얘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얘들이 앞에 권리 가져온 게 아니고 얘가 저당권자가 뭘 가져온 겁니까? 소유권 가져오잖아. 전세권이나 지상 가져오잖아. 맞나요? 자, 목적이 된 권리 가져오면 뒤에 있는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법조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2페이지에 191조 2항 되어 있습니까? 전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건과 그를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이 기속되는 경우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저당권자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가져와 보니 뒤에 있는 저당권을 혼동으로 소멸한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항과 2항의 공통점은 뭐냐? 자, 보세요. 뒤에 있는 제한 물권자가 목적이 된 권리를 가져오면은 뒤에 있는 제한 물권 혼동으로 소멸하고, 뒤에 있는 제한 물권자가 목적이 된 권리를 소유권 이의 권리를 가져오면은 뒤에 있는 제한 물권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아,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이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나옵니까? 네. 자, 타이틀에 점유권 191조의 3항에 보면 점유권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제가 이 마이크를 뭡니까? 지금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습니다. 제가 샀어요. 6만 원 이게 했죠? 네. 10만 원 했습니까? 6만 원인데 요 성까지 다 10만 원 줬어. 10만 원. 성까지 다 해가지고 제가 샀어요. 소유권도 있고 뭐가 있다고 점유권 있는데 나는 이 마이크를 침탈해 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액션은 뭐야?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권을 하든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권을 하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권리가 인정되는 이유가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191조 3항에 보면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점유권 혼동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점유권에서 두 번째 부분 나옵니다. 191조의 3항 나오죠? 점유권 혼동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광업권도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광업권도 혼동을 소멸하지 않아요. 내가 토지 소유했는데 광업권도 치르겠다 그러면 광업권 자체가 국가에서 주는 거잖아. 이 광업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자, 앞으로 가서 191페이지 예외 두 번째를 봅니다. 예외 두 번째가 뭐냐면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10억짜리입니다.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1억을 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1번 저당권이라고 하고요. 돈이 이제 목적물이 가격이 많으니까 병은행으로부터 돈을 또 빌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요걸 국민은행에서 빌리고 요거는 새마을국에서 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제한 물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제한 물권 혼동을 소멸하잖아. 네. 그런데 이 사람으로부터 뭘 취득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이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자, 2번이 있어요. 순위 승진 문제 생기거든. 자, 그러면 이제 소멸하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합시다. 후순위 뭐가 있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2번 저당권자가 뭘 가져와 버리면 소유권을 가져오면 밑에 후순위가 순위 승진하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이때는 무조건 뭐합니까? 소멸을 한다. 됐어요? 자, 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한번 봅시다. 191페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 나와 있습니까? 갑의 토지에 을이 1번 저당, 병이 2번 저당 갖고 있는 경우에 을이 갑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을의 본인을 위해서 을이 1번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본인을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우리 쉽게 해서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같은 이유를 한번 봅시다. 갑의 부동산에 을이 임차권이 있고 대항력 갖춘 후에 저당권이 병이 있네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도 혼동 소멸한다 안 한다? 7번 보세요. 얘가 임차권이야. 확정일자 받고 주주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럼 임차권이 소유권을 취득해도 밑에 무슨 뭐가 있다고? 후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고. 자, 192페이지가 합니다. 192페이지. 맨 마지막에 효과만 하면 되죠? 네. 효과는 맨 끝에, 첫 번째 맨 끝에 절대적으로 뭡니까? 소멸하고 회복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밑에 가면은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돼 있는데 이게 뭐냐? 7번 보세요. 자, 이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근저당권 제한물권 혼동으로 소멸하죠. 다시 근저당권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멸하잖아.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뭐가 돼버리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버리면 이 소멸했던 근저당권은 뭐합니까? 부활합니다. 그거 줄 거면 돼요. 자, 어디입니까? 두 번째. 그러나 혼동을 생기게 한 원인 행위가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해서 효력이 없게 되면 혼동을 소멸한 물건은 원래 상태로 뭐합니까? 복귀한다. 그래서 따라서도 줄 거면 돼.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 혼동해서 소멸하지만 그 뒤 소유권 취득이 무혐의 밝혀지면은 그 소멸했던 근저당권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 이거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됐어요? 자, 했는데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느냐? 196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문제 풀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고 갈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혼동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혼동은 뭐냐? 뒤에 있는 제한 물권자가 전세권자가 뭘 취득해버리면 소유권 취득하면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전세권 제한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제한 물권 혼동으로 소멸한다. 근데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됐을 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져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당권자가 이 전세권 지상권의 목적이 저당권 설정의 목적이 됐을 때 이 저당권자가 가져왔을 때는 뒤에 있는 저당권은 혼동을 소멸합니다. 근데 1순위, 2순위가 있다. 1순위가 소유권 가져오면 밑에 이 후순위 있죠? 소멸하지 않는다. 후순위가 취득하면은 밑에 아무것도 없죠? 소멸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91조 3항이 뭐였습니까?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광업권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19회 때 나왔던 거예요. 19회 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 갑시다. 6번 문제.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는데 1번은요. 소멸시효 걸리는 거는 지지전밖에 없어. 그래서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습니다. 만일에 소유권이 소멸시효 걸린다 하면 전부 다 해폴드가 올라갑니다. 알죠? 그래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2번.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면 소멸시효 완성된다. 맞죠? 지지전 소멸시효 걸립니다. 자, 3번은요. 저당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렇죠? 맞죠? 3번. 4번은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고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를 상속하더라도 소유권 받아도 혼동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제3자 권리에 뭐가 됐으니까? 목적이 됐으니까. 저당권 목적돼 있잖아요. 답이 5번이죠? 네. 5번 왜 틀렸어? 점유권 혼동을 소멸하지 않는다. 191조 3항 내용입니다. 점유권 혼동을 소멸한 권리가 아니다. 자, 이제 7번 갑니다. 혼동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갑소유 건물에 을이 임차권에 대항력을 갖춘 다음 날 병이 저당권 설정했죠.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임차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다. 밑에 뭐가 있습니까? 후순위 저당권 있잖아.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가 아니라 소멸하지 않는다고 써야 돼. 1번 X. 2번. 갑의 지상권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갑의 지상권의 목적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지상권을 소멸하지? 이거 보세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해도 소멸하지 않는다 하잖아. 맞죠? 왜? 제3자 권리에 뭐가 돼 있으니까 지상권이 목적이 돼 있으니까. 그럼 2번 맞네요? 2번 정답. 3번. 채무자 갑 소유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 병이 2번 저당 갖고 있는데 을이 소유권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밑에 뭐가 있어요? 후순위 병이 있잖아. 네. 을의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해야 되고 5번은 점유권은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했잖아. 틀렸죠? 그러니까 네.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물권 변동까지 마무리를 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점유권입니다. 점유권. 됐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점유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